자, 53페이지에 그 C단계 실력 붙이기 문제 풀이 영상을 지금부터 풀이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 안되는 문제를 확인하시고 정 문제를 못 풀겠다 하는 친구들은 그냥 그 문제 읽고 선생님 설명 듣고 해서 어떤 형태의 문제인지 좀 경험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설정을 하셔도 됩니다. 자, 327번부터,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선생님 수업 시간에 풀어줬던 문제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문제들 그냥 다 풀어드릴게요. 우선 이제 327번부터 이제 출발을 하면 12i 자연수 n과 n에 대해서 n과 n이 12i 자연수 1부터 10까지에 대하여 3의 n제곱 더하기 4의 n제곱 요놈이 5로 나누어 떨어질 확률을 구하라. 얘가 5의 배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5의 배수가 될 확률을 구하라. 되겠습니다. 일단 확률을 구해야 되니까 전체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되죠. 분모에 들어가는 게 전체 경우의 수인데 전체 경우의 수는 m이 1부터 10까지 자연수 가질 수 있고 n도 1부터 10까지 자연수 가질 수 있으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n의 가지수 10가지에 대하여 n의 가지수 10가지.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100가지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관심 있는 게 얘가 5의 배수가 돼야 되거든. 그러면 5의 배수가 되려면 끝자리를 보면 되는 거 아니야? 끝자리의 숫자가 0이 되거나 또는 5가 되면 5의 배수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힌트가 있는 거야. 아, 끝자리 수가 0 또는 5가 돼야 되는 거니까. 자, 봐. 앞에 거하고 뒤에 거 보면 얘는 3의 거듭제곱으로 표현되어 있고 이건 4의 거듭제곱으로 표현되어 있지. 3의 거듭제곱의 끝자리 숫자는 4개가 반복돼. 그치? 한번 더. 예를 들어서 3의 1제곱 하면 끝자리가 3이고요. 3의 제곱 끝자리가 9고요. 3의 세제곱 끝자리가 7이고요. 3의 4제곱 끝자리가 1입니다. 그죠? 3의 5제곱부터 다시 3. 6제곱, 7제곱, 8제곱 이렇게 끝자리 숫자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따질 거는 3의 n제곱에서의 끝자리 숫자와 4의 n제곱에서의 끝자리 숫자를 따지면 되는데 4의 n제곱의 끝자리 숫자는 4의 1승에 4고요. 4의 제곱은 여기다 4 곱하니까 6이 되죠. 4의 세제곱은 여기다가 또 4를 곱해야 되니까 또 4가 되고 4의 4제곱은 다시 여기다 4를 곱하면 6이 되니까 4의 거듭제곱은 끝자리 숫자가 4하고 6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그럼 끝났어. 자, 끝자리 숫자의 얘하고 얘의 끝자리 숫자는 얘의 끝자리 숫자는 얘의 끝자리 숫자와 얘의 끝자리 숫자를 합하면 되잖아. 그러면 요렇게 만나면 끝자리 숫자 7되고 요렇게 만나면 끝자리 숫자가 9되니까 안 되죠. 요렇게 만나면 3되고 요렇게 만나면 끝자리 숫자가 5니까 끝자리 숫자가 9가 나오고 끝자리 숫자가 6이 나오는 케이스가 되겠다. 그 다음 요렇게 하면 끝자리 숫자 1이죠. 요렇게 하면 3입니다. 요렇게 하면 끝자리 숫자가 5가 되지. 요렇게 하면 7 되니까 안 돼. 그래서 또 끝자리 숫자를 봤더니 얘하고 얘가 만나면 요렇게 만나면 또 끝자리 숫자가 5가 됩니다. 자, 그렇게 따져보면 m이 가질 수 있는 값을 따져보면 2일 때, 그 다음에 n이 가질 수 있는 값은 요거하고 대응시켜야 되는 게 뭐였어? 요거였지. 요렇게 대응시켜야 되는 거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n 값은 2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얼마야? 4 지나서 6 나올 수 있고, 여기다 4 다 더하면 10 나올 수 있고, m이 2일 때, 6일 때, 10일 때, 그때 n이 나올 수 있는 건 짝수 번째는 무조건 되는 거지. 끝자리 수가 6이니까. 그 짝수 번째 2, 4, 6, 8, 10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3가지에다가 여기 몇 가지에 5가지가 되니까 15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케이스고, 두 번째는 이 자리에서 나와야 될 게 1 나오고 여기 4 나오면 되니까 얘는 4의 배수로 나오는 거지. m자리가 4 나올 수 있고 8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그때 여기에 나와야 될 건 홀수 번째. 그러니까 1, 3, 5, 7, 9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 2가지에다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 5가지에서 10가지입니다.
따라서 3의 n제곱 더하기 4의 n제곱이 5의 배수가 될 수 있는 케이스는 mn의 순서쌍인 개수 여기 15개와 여기는 10개 돼서 여기 15 더하기 10이 되거든요. 25개고요. 그럼 5로 하나 약분해주면 5로 약분해주면 그래서 구하는 답은 4분의 1이 구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뭐 간단하게 이제 해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 갈게요. 328번. 자, 328번은 이렇게 이제 책상이 하나 있어. 직사각형 모양의. 여기 이제 자리가 3개가 있고, 여기에 또 3개가 있고, 여기에 2개가 있고, 여기에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총 자리가 10자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남학생 5명하고 여학생 5명을 저기다가 배치를 시킬 거야. 자, 그런데 어떻게 할 거냐면 남학생과 여학생이 마주보고 있도록, 남녀가 마주보고 있도록, 서로 마주보도록 앉히는 확률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약간 이제 원순열의 개념이 들어가 있네. 일단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 구해야 되고, 내가 관심 있는 사건, 남녀가 마주보는 경우의 수를 구하셔야 돼요.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차이 나는 자리가 몇 개인지를 봐야 되는데, 얘하고 얘는 같은 자리고요. 회전시키면 일치하니까 얘하고 얘가 같은 자리고요. 또 얘하고 얘가 같은 자리예요. 또 마찬가지로 얘하고 이렇게 돌리면 얘가 같은 자리고, 그죠? 뭐를 이렇게 할까? 그 다음에 얘하고 얘가 또 같은 자리. 그러니까 결국 차이 나는 자리는 반띵 딱 했을 때 하나, 둘, 셋, 넷, 5개의 자리가 차이 나는 자리예요.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10명을 저기다 배치시킬 건데 기준을 하나 설정하는 거야. 이 중에 내가 한 명을 앉힐 거야. 그 이 중에 한 명이 앉을 수 있는 가지수는 차이 나는 가지. 여기 볼까? 하나, 둘, 셋, 넷, 5가지라고. 그래서 5가지에다가 누군가 하나를 앉혔어. 그럼 누군가 여기 하나를 앉히면 여기 있는 9개의 자리는 다 차이 나는 자리로 바뀌는 거니까 나머지 9명을 1년으로 배열하는 방법에 가지고 9팩토리얼을 때려주면 저게 전체 경우의 수가 돼요. 자,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뭐 그 정도로 하면 되고, 자, 이제 내가 관심 있는 사건이 남녀 마주보도록 앉히는 거거든? 그럼 남녀 마주보도록 앉히려면 남자 5명하고 여자 5명이 짝을 지어야 돼요. 둘씩 짝을 지어야 돼요. 둘씩 짝을 짓는 방법은 남자 5명을 그냥 깔아놓고 여자애를 여기다 일렬로 배열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짝이 정해지겠지. 그래서 일단 짝을 결정해 줘야 되는데, 남녀 짝 결정 하는 방법의 가지수는 그냥 5팩토리얼이 됩니다. 아까 얘기 갔어. 자, 그러면 남녀 짝을 정했으면 그 남녀 짝이 이런 식으로 마주보도록 해야 돼. 그렇지. 자, 그러면 5쌍이 있는 거야. 그 5쌍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5개 여기다가 이렇게 일렬로 놔야 돼요. 5팩토리얼. 이렇게 때리면 안 되고 일단 또 기준을 설정해야 된다고. 그러면 남녀 5쌍이 있는데 그 한 쌍을 먼저 자리를 잡으라고. 한 쌍을. 그럼 그 한 쌍이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 이렇게 앉을 수도 있잖아. 그럼 5가지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 곱하기 5가 되고, 그런데 그 5쌍을 내가 앉히는 것 중에 한 쌍을 기준을 잡는데 남자애를 여기 앉히고 여자애를 여기 앉혔다고 쳐봐. 그러면 이렇게 앉는 경우와 이거 180도 회전시키면 일치하는 거니까 이렇게 앉은 경우와 이렇게 앉은 경우를 보면 똑같은 애를 남녀로 앉히는 경우와 연함으로 앉히는 경우는 차이가 있어 없어? 차이가 없다고. 왜냐하면 180도 회전시키면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는 이 5쌍의 남녀 중에서 한 쌍을 고정시키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그 한 쌍을 고정시키는 방법은 5가지밖에 없다고. 이렇게 한 가지, 이렇게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네 가지, 5가지. 근데 얘네들이 자리를 바꾸는 경우는 회전시키면 일치하니까 동일한 한 가지라고. 그러니까 그냥 5가지. 그래서 내가 남녀를 일단 딱 고정을 시켜놓는 거야. 됐지? 그러면 이때 남녀는 하나, 둘, 셋, 넷. 여기 한 쌍, 여기 한 쌍, 여기 한 쌍, 여기 한 쌍을 앉히는 거는 다 차이 나는 자리로 바뀐 거니까 나머지 4쌍을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가지수 4팩토리얼로 바뀌는 근데 얘가 뜻하는 게 뭐야? 나머지 4쌍 얘를 일렬 배열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여기 한 쌍, 여기 한 쌍, 여기 한 쌍, 여기 한 쌍, 여기 한 쌍 됐지? 그런데 여기 한 쌍이 남, 여로 들어갈 수도 있고 여, 남으로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일렬 4팩토리얼을 때린 것 중에 남녀 자리 바뀌는 경우 2가지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2의 4제곱 이렇게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얘가 뜻하는 건 남녀 자리 바뀌는 경우 경우의 수라고 했지. 이렇게 해서 내가 관심 있는 사건의 경우의 수를 이런 식으로 계산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5팩토리얼이라는 건 남녀 짝을 결정하는 거. 그 다음에 얘는 한 쌍을 기준 설정하는 거, 고정시키는 거. 나머지 4쌍 일렬로 배열하고 남녀 자리 바뀌는 경우. 이게 우리가 관심 있는 사건의 경우의 수. 그럼 얘를 이제 분자로 올려주면 되는 거 아니야? 계산을 해보면 자, 우리가 구하는 확률은 5 곱하기 9팩토리얼 분의 5팩토리얼에다가 이것도 5팩토리얼이지 결국은 5팩토리얼 곱하기 2의 4승 16 요거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럼 계산하시면 얘가 9팩토리얼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6에다가 5팩토리얼 하나 날려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날려주면 요거 4팩토리얼이니까 24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씁시다. 24 곱하기 16을 9 곱하기 8 곱하기 7 6으로 넣어요. 그럼 8로 나눠주면 3, 8에 24. 그 다음에 3은 9. 그 다음에 2, 8에 16, 2, 3은 6. 아, 계산 불안하지. 그럼 분모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3 곱하기 3에다가 7이니까 7, 9, 63 되고요. 분자는 8 돼서 우리가 구하는 확률은 63분의 8이 됩니다.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얘를 P분의 Q라고 할 때 얘네 두 개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얼마인가요? 71이 구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9번 했고요. 330번 문제로 갑니다. 자, 집합 X가 있는데 X의 원소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X에서 X로 가는 함수 중에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X에서 X로 가는 함수를 F라고 하자 이거지. 그 함수 F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택할 때 조건 가를 만족시키는 함수의 확률을 P1 조건 나를 만족시키는 함수의 확률을 P2라고 할 때 P2분의 P1을 구하라는 게 P2분의 P1인데요. P1의 확률이라는 건 뭐냐면 정의역에 속하는 원소 X를 뽑아냈을 때 모든 X가 X의 함수값과 그놈의 부호 바꾼 놈 마이너스 X의 함수값이 부호가 서로 달라요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X의 함수값과 그놈의 부호 바꾼 마이너스 X의 함수값이 같게 되는 그런 함수의 확률을 각각 P1, P2라고 할 때 저는 이제 B를 구하라 이런 얘기예요. 자, 문제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전체 함수 개수 중에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거니까 전체 함수 개수를 구해야지. 그지? 그럼 전체 함수의 개수는 얘부터 출발시키면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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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가지니까 전체 함수의 개수는 5의 5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쉬워.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를 구해야 되는데 요거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원점 대칭 함수라고 얘기하고요. 요거는 x의 함수값과 마이너스 x의 함수값이 동일하다. y축 대칭이라는 거지. 그러면 원점 대칭하고 y축 대칭 함수의 특징을 보면은요. 원점 대칭 함수는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양수인 어떤 놈의 함수값이 이렇게 있으면 그놈의 음수에 해당하는, 여기 예를 들어 a라면 마이너스 a 함수값은 크기랑 같고 부호가 반대인 놈으로 이렇게 결정되는 게 원점 대칭 함수라고. 그러면 여기서 바라보면 마이너스 2가 가지는 함수값과 2가 가지는 함수값은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인 놈으로 결정돼야 돼.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대응이 돼버리면 얘가 대응하는 거는 얘의 부호가 반대인 얘의 대응이 돼야 되니까 얘는 선택권이 없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선택을 하면 얘는 그놈의 부호 바꾼 놈이 대응돼야 되니까 쟤도 선택권이 없다고. 그래서 여기서 선택권을 갖고 있는 놈, 요 두 마리는 선택권을 갖고 있는데 얘는 선택권이 없다고. 문제는 얘야. 원점 대칭을 한번 봐봐. 원점에 해당하는 x가 0일 때 함수값은 원점 대칭이 되려면 반드시 0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니네들이 이런 문제 풀 때 주의해야 될 거는 원점 대칭 함수일 때에 0일 때의 함수값은 0으로 고정된다 이 사실을 니네들 기억을 하고 계시.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무거나 다 선택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얘네들이 선택하면 얘네들은 자동 결정되고 얘는 무조건 어디로 가야 되냐면 0으로 가야 된다고. 첫 번째가 이해 가세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는 얘 선택할 수 있는 거 5가지지. 얘 선택할 수 있는 거 5가지지. 얘는 한 가지지. 그러니까 5 곱하기 5 곱하기 0이 선택할 수 있는 거 무조건 한 가지고 얘네들은 선택권이 없으니까 결국 얘의 가짓수는 5의 제곱 이렇게 들어간다. 자, 그러면 P1이라는 확률은 전체가 적으니까 5의 5제곱분의 5의 제곱이 돼서 5의 3분의 1 이렇게 해서 P1이 됩니다. 여기까지 동의하세요? 네. 자, 두 번째는 Y축 대칭함수의 대응 관계를 봐야 되는데 Y축 대칭함수는 원점 대칭하고 좀 다르게 봐봐. 양수인 어떤 놈의 함수값이 요거라면 음수인 그놈에 대한 함수값도 똑같은 놈을 가져야 Y축 대칭이 되지. 그러니까 양수 쪽에서 누군가가 선택이 되면 음수 쪽의 놈은 선택권이 없이 얘가 가지는 함수값을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고. 다만 0일 때 함수값이 제한이 없어. 원점 대칭인 경우에는 0일 때 함수값이 반드시 0을 가져야 되지만 얘는 0일 때 함수값이 뭘 가져도 된다고. 뭘 가져도 돼. 뭘 가져도 돼. 뭘 가져도 돼. 뭘 가져도 된다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0이 가져야 될 함수값에 제한이 없다 이거야. 그래서 가의 확률하고 나의 확률이 가에서의 경우의 수와 나에서의 경우의 수가 좀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출발해 볼까요?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건 5가지지. 얘가 예를 들어 여기로 갔어. 그럼 얘하고 부호가 반대인 얘는 당연히 일로 가야 되지. 똑같은 함수가. 그래서 선택권이 없다고.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건 5가지야.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뭐 이리로 갔어. 그럼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일로 가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마지막 0도 제한이 없으니까 5가지를 가질 수 있으니까 이게 5의 3승이 있게 5의 3승. 따라서 P2의 확률은 전체 5의 5제곱분의 5의 3승이 돼서 5의 제곱분의 1 요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구해야 되는 건 P1분의 P2니까 얘분의 얘를 구해야 되지. P1분의 P2는 5의 3분의 1 분의 5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얼마예요? 잘못 썼지? P2분의 P1이네. 그지? 값이 1보다 커졌어. P2분의 P1 P2가 5의 제곱분의 1이고 P1이 5의 세제곱분의 1. 5의 세제곱분의 5의 제곱이니까
그런 값은 5분의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331번으로 갑니다. 좀 지우고. 여기 있는 문제들 여러분들이 실제 이제 풀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한번 시도를 좀 해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331번을 보면 윤기하고 재혁이가 다음 규칙에 따라 가위바위보 게임을 4번 할 때 윤기, 재혁이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는 몇 번 할 거냐면 4번. 자, 그럴 때 윤기의 점수가 홀수인 확률, 윤기의 점수가 홀수가 될 확률을 봐요. 자, 근데 점수에 대한 이제 그 조건이 첫 번째, 처음 시작할 때 기본 점수가 10점이래. 윤기를 기준으로 하자. 10점. 두 번째 조건은 이기면 2점을 얻고, 이기면 플러스 2점. 그 다음에 지면 lose 마이너스 2점. 비기면 1점을 얻는다. 비기는 거 들어오죠. 1점을 얻으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관심 있는 게 뭐냐면 윤기 점수가 홀수가 될 확률을 봐요. 전체부터 갈까?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돼? 윤기 입장에서 보는 거야? 윤기가 4번의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가위바위보 낼 수 있는 게 3가지지.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가위바위보 3가지에 3의 4씩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그죠? 3가지니까. 자, 그럴 때 윤기의 점수가 홀수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윤기가 현재 수가 10점이에요. 근데 점수가 홀수가 돼야 돼. 그럼 이기거나 지면 짝수의 형태로밖에 표현이 안 되지. 이기기만 하면 2점씩 올라가고 지기만 하면 2점씩 깎이니까 원래 점수 짝수에서 이기거나 지면은 그냥 그 점수는 짝수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비기는 케이스가 들어가야 돼. 비기는 케이스가 이제 플러스 1점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비기는 게 또 짝수번 되면 안 되지. 2번 비겨. 그럼 2점 올라가는 거 짝수 점수로 바뀌는 거잖아. 아, 그래서 기준이 비기는 경우가 홀수번 나와야 돼. 전체는 4번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문제 풀 때 이제 분류를 잘 하셔야 돼요. 아, 분류 기준이 이렇게 되겠구나. 윤기 입장에서 봤을 때 무승부가 나오는 경우가 한 번이 있거나 아니면 무승부가 3번이면 되겠다. 자, 그렇다면 무승부가 한 번이 나왔다는 건 우리는 4번 경기할 거 아니야. 그러면 4번 중에서 무승부 한 번에 그 다음에 나머지 3번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케이스를 한번 따져보면 자, 이기는 거 3번 아니면 이기는 거 2번에다가 지는 거 1번, 이기는 거 1번에다가 지는 거 2번, 지는 거 3번. 이게 가능하지. 비기는 걸 1번으로 깔아놓고, 그러니까 비기는 케이스 1번이라는 걸 다시 세분화시키면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비기는 거 1번에 이기는 거 3번, 이기는 거 2번, 이기는 걸 1번, 지는 거 3번을 표현해야 되는데 4번의 경기를 4번의 가위바위보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큼씩 다 계산을 해주셔야 되죠. 그죠? 이게 순서 바뀌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 그 결국 문제가 뭘로 바뀌는 거냐면 갑고순으로 바뀌는 거예요.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로 바뀌는 거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4팩토리얼을 3팩토리얼로 나누면 되지. 4가지. 얘는 4팩토리얼을 2팩토리얼로 나누면 되지. 12가지. 얘는 4팩토리얼 똑같이 2팩토리얼 12가지. 4팩토리얼을 3팩토리얼로 나누면 이게 4가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에서 나오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16가지에다가 16가지에서 32가지가 첫 번째 케이스에서 나오고요. 자, 두 번째는 비기는 케이스가 3번 나와야 돼요. 비기는 케이스가 3번 나오려면 비기는 거 3번에
한 번 이기고 비기는 걸 3번에 한 번 지는 케이스가 있겠지. 이것도 1년 나열하는 경우의 수로 계산해야 되는데 4팩토리얼을 3팩토리얼로 나누니까 4가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4가 돼서 얘네 두 개 더하면 8이 됩니다. 얘네 두 개 짬뽕하면 총 가지수는 40까지가 됩니다. 자, 전체 경우의 수가 얼마였어? 3의 4승이었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전체 3의 4승 81분의 관심 있는 사건의 경우의 수 40까지 81분의 40 약분 안 되지? 끝났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333번으로 가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이 하나 있는데 6개의 영역이 있대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 6개의 영역을 3가지 색깔 빨간색, 파란색, 노랑 요 3가지 색깔을 가지고 칠할 거야. 근데 이게 문제 잘 읽어야 돼 이거. 빨간, 파랑, 노랑 3가지 색을 모두 사용해요. 뭐라고? 얘를 모두 사용해요. 이 6개의 영역에다가 칠할 건데 조건이 뭐냐? 이웃하는 영역은 서로 다른 색깔로 칠할 확률을 봐요. 이웃할 영역은 서로 다른 색깔. 예를 들어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지.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뭐 빨간색, 뭐 노란색, 뭐 빨간색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저 3가지 색깔을 모두 사용해야 되고요. 모두 사용했을 때 이웃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깔로. 이 문제는 말이에요. 우리가 확률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전체 경우하고 내가 관심 있는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는데 얘는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어려워. 전체 경우의 수가. 선생님 2가지 방식으로 풀 거야. 어느 게 좀 익숙한지는 니네들이 이제 선택하시고. 전체 경우의 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웃하는 곳은 서로 다른 색. 요게 내가 관심 있는 사건의 경우의 수인데, 요거부터 구하겠습니다. 요게 쉬우니까. 자, 봐. 자, 여기 첫 번째에다가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몇 가지 나와요? 3가지 나오죠? 위에다 쓰자. 내가 관심 있는 사건의 경우의 수. 그럼 여기 쓸 수 있는 거 3가지. 그래서 내가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빨간색을 이렇게 칠했다 쳐. 그럼 여기 쓸 수 있는 색깔은 얘하고 다른 색깔 써야 되는 거 2가지 나오지. 파란색 칠했어. 그럼 여기다 칠할 수 있는 색깔은 얘하고만 다르면 되지. 그 빨간색을 칠해도 되고 여기 빨간색을 칠해도 되고 노란색을 칠해도 되지. 그럼 저기서부터는 2가지씩 나오는 거 아니니? 여기 2가지 나오겠지. 예를 들어서 여기 빨간색 또 칠했다 이거야. 그럼 또 여기 나올 수 있는 건 얘하고만 다르면 되니까 여기도 2가지. 여기도 2가지. 여기도 2가지지.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 새끼는 3 곱하기 2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2에 5제곱 이렇게 들어간다.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게 있어. 잘 봐. 아까 처음에 문장을 읽었을 때 3가지 색깔을 모두 사용한다고 그랬잖아. 근데 내가 여기 빨간색 칠했어요? 파란색 칠했어요? 빨간색 칠했어요? 파란색 칠했어요. 다시 빨간색 칠했어요. 다시 파란색 칠했어요. 이렇게 칠해도 이웃한 영역이 서로 다른 색깔로 칠해지는 거잖아. 근데 저렇게 하는 색깔 몇 개 썼어? 2개밖에 안 썼잖아. 아, 그렇다면 이 전체 중에서 우리는 뭘 빼줘야 되냐면 2가지 색을 가지고 2가지 색만 사용한 경우를 빼주셔야 되는 거예요. 2가지 색만 사용한 경우는 3가지 색 중에서 일단 2가지 색깔을 뽑고요. 그죠? 거기다가 2가지 색깔을 내가 빨간색하고 파란색 선택했어. 그러면 빨파,
빨파로 가는 경우도 있고 팥발로 가는 경우가 있지. 그 두 가지 색깔을 갖고 이웃한 영역이 서로 다른 색깔을 칠하는 경우는 앞에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씩 나오니까 곱하기 2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내가 관심 있는 저 사건의 경우의 수는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계산 좀 해보시면 요거 3이죠? 3으로 묶어내면 2의 5제곱이 32고요. 여기 2 남으니까 3 곱하기 30대에서 90까지 이렇게 쳐들어요. 이게 첫 번째 내가 관심 있는 사건의 경우의 수. 자, 이제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해보셔야 돼요. 전체 경우의 수. 자, 전체 경우의 수는 이런 관점에서 한번 가보자. 경우의 수. 자, 여기부터 출발해. 몇 가지 쓸 수 있어? 세 가지 쓸 수 있지. 왜 몇 가지? 세 가지. 3의 6제곱. 자, 문제는 이때에 빼줘야 되는 게 있는데 한 가지 색만 사용한 경우 있지. 두 가지 색만 사용한 게 있지. 저 전체 경우 중에는 여기 세 가지가 빨간색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파란색 노란색 그러니까 한 가지 색만 사용된 게 이 경우의 수 속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빨간색 사용했냐 파란색 사용했냐 노란색 사용했냐 그 세 가지를 빼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또 뭘 빼줘야 되는 두 가지 색깔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 색깔을 갖고 저기를 전체를 채우는 방법의 가지수는 세 개의 색깔 중에 두 개의 색깔을 선택하고요. 내가 선택한 게 빨간색하고 파란색이라면 빨간색, 파란색 두 가지 색깔이 여기 두 가지 들어가니까 2에 또 몇 승 되냐면 2에 6승이 되는 D. 이 중에서 또 뭘 빼주셔야 되냐면 두 가지 색깔. 빨간색하고 파란색을 내가 칠해서 그 두 가지 됐는데 그 중에 파란색이 있을 수 있고 빨간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케이스들 중에 몇 개를 빼주셔야 되냐면 두 개를 빼주셔야 돼요. 여기는 빨간색으로만 칠하는 경우, 파란색으로만 칠하는 경우는 결국 한 가지 색깔을 칠한 거니까 한 가지 색깔 칠한 거 여기서 카운팅 했잖아. 중복해서 빼면 안 되지. 그래서 그 케이스는 빼주셔야 돼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다 했습니다. 전체 경우의 수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전체 경우의 수는 3, 여기도 3이죠? 여기도 3이죠? 아니 계산합시다 그냥. 3의 6승이면 3의 5승이 243, 729네요. 빼기 여기 3이고 3 더하기 3 곱하기 2의 6승이 64에서 2를 빼면 62. 얼마야 이거? 3이 6, 3이 6, 18 729 빼기 189가 되네. 그럼 얼마야? 540이 되네. 이게 전체 경우의 수예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전체 경우 540분에 내가 관심 있는 사건 96분의 1이 우리가 구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야, 이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는 이 계산법이 사실은 우리가 제일 많이 익숙하게 봤던 그 문항의 형태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함수에서 말이야,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6개가 있어. 정역의 원소의 개수가 6개가 있어.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가 있어. A, B, C. X에서 Y로 가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데 이 문제가 똑같은 거야. 이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는 패턴이. 이 함수 F 중에 치역의 원소가 A, B, C가 되도록 하는 이거인 함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 말하고 똑같다고. 즉 원래 함수는 얘가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씩인데 이 중에서 얘네가 적어도 한 번은 선택받을 수 있는 함수의 개수를 구해요. 여기 6개의 영역이 있는데 이 6개의 영역에서 내가 세 가지 색깔을 칠한다는 거는 각각의 영역이 선택할 수 있는 색깔이 세 가지씩 있는 거야. 얘 세 가지 색깔, 세 가지.
그런데 그 세 가지 색깔을 모두 사용하도록, 그 말은 여기 1, 2, 3, 4, 5, 6이 선택할 수 있는 A, B, C 중에 얘네들이 적어도 한 번은 선택되도록 이거하고 똑같다고. 이해 가셔요? 그러면 결국 이때 우리가 함수를 계산할 때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세 가지니까 3의 6승에다가 얘네들이 몰빵 쳐서 1로 가는 경우, 몰빵 쳐서 2로 가는 경우, 몰빵 쳐서 3로 가는 경우, 그 세 가지를 빼주고 얘가 이제 치역의 원소가 하나인 경우지. 그 다음에 또 뭘 빼냐면 치역의 원소가 2개 되는 케이스. 똑같은 계산이야. 저기 3개 중에서 2개만 선택해요. 3개 중에서 2개를 뽑고 얘네 2개가 뽑혔다면 얘네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2가지 해서 2의 몇 승이 돼요? 2의 6승이 되는데 얘네들이 몰빵 쳐서 1로 가는 경우, 몰빵 쳐서 2로 가는 경우를 빼야 되니까 이렇게 해주면 치역이 원소 3개짜리인 함수의 개수가 됩니다. 또 우리가 이런 문제에서 많이 다뤘던 거를 소재를 좀 바꿔서 영역에다가 색깔 3개를 칠해요. 이렇게 문제를 바꾼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가 얘의 치역의 원소가 A, B, C가 되도록 하는 함수의 개수를 이렇게 구할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고. 봐봐. 여기는 원소가 6개가 있는데 여기는 원소 3개야. 얘네들이 한 번씩은 선택을 받아야 돼. 그러면 이 6개의 원소를 3개의 그룹으로 분할을 해버린 다음 1열 배열해도 돼. 그러니까 분할 앤드 분배로 풀어도 된다고. 그러면 이 6개의 그룹을 3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 방법은 개수로 따져보면 4개에 1개 가능하고 4개, 1개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고 또는 하나 줄여서 3개에 2개 하나 또는 2개로서 3개의 그룹을 만들 수도 있다. 그러면 얘네들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분할 분배의 문제로 바뀌는 거니까 6개 중에서 4개 선택하고요. 2개 중에서 하나 선택하고 하나 중에서 하나 선택하는데 얘네들이 쪽수가 같으니까 2팩토리얼로 나눠주시고요. 그럼 분할이 된 거지. 예를 들어 요렇게 4개,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그럼 세 덩어리가 만들어졌으니까 이 3개에 1열 배열을 시켜버리면 된다고. 그럼 여기 곱하기 3팩토리얼 이렇게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얘는 6개 중에서 3개 선택하고 남는 3개 중에서 2개 선택하고 남는 하나 중에서 하나 선택한 다음 3팩토리얼 곱해주면 되는 거지. 얘는 다 차이가 있는 거니까 뭐 나눌 거 없고 1열 배열이에요. 마지막에 얘는 62에다가 4개 중에 2개 뽑고 2개 중에 2개 뽑는데 같은 놈이니까 3팩토리얼로 나눠주고 1열 배열해야 되니까 다시 3팩토리얼. 이걸 계산하면 여기서 계산한 결과치가 똑같다고. 그럼 내가 이게 이해가 가는 사람이 이게 계산이 간단하니까 이걸로 처리하는 거고 나 안 돼요 그러면 이걸로 처리하는 거야. 계산을 여러분들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좀 공부할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34번은 했고요. 33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부터 6까지의 번호가 각각 하나씩 적힌 6개의 전구 중에서 2개는 불이 켜져 있다. 자, 1번 전구, 2번 전구, 3번, 4번, 5번, 6번 6개의 전구가 있는데 이 중에 2개의 전구는 불이 켜져 있대. 뭔지는 모르겠고 주사위를 한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와 같은 번호의 전구가 켜져 있으면 끄고 켜져 있으면 꺼져 있으면 켜는 것을 1회 시행이라 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주사위를 던질 거야. 주사위에 1부터 6까지 눈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나온 눈이 있어. 예를 들어 1번이 나왔어. 그럼 1번 전구를 받아보고 얘가 켜져 있으면 끄고 꺼져 있으면 키는 시행을 하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현재 스코어 켜져 있는데 주사위를 던져서 1의 눈이 나오면 얘를 끄겠다 이거지. 이렇게 끄겠다 이거야. 여기까지 동의?